안녕하십니까, 최재훈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이고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 11포인트 상승한 3017포인트고요. 거래량은 4억 5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업종지수, 투자자별 동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5208고요. 외국인이 5300 매수, 기관은 13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400 매수, 투신사 240 매도, 연기금 54 매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업종지수 등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 약 3% 가장 큰 상승 보였고요. 철강 약 2.5%, 운수창고 약 2%, 보험주 약 2%.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 모두 상승세 보인 반면 의료정밀, 전기전자, 운송장비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겠죠? 소폭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마이너스였는데요. 삼성전자 200원 플러스 반면 SK 하이닉스 2,000원 1.6%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락한 것 같아요. 카카오도 오늘 하락했고요. LG화학은 여전히 하락이군요. 모양이 참 안 좋아 보입니다. 오늘 현대차 보합인데 기아차는 1100원 1.28%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 1000원 하락했고요. KB금융 3%입니까? 크게 올랐군요. 모비스는 1000원 올랐습니다. LG전자 500원 하락했고요. 그 와중에 이 정도 보면 되겠어요. HMM 소폭 2% 상승했고요. 오늘 통신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SK텔레콤 3.75% 2200원, 아모레퍼시픽 500원 하락했고요. 대한항공 200원 하락세 보였습니다. KT가 600원 약 2% 상승했고요. 현대중공업이 4,200원 4.39% 오늘 크게 하락했군요. 뭐가 또 있을까요? LGU 플러스가 500원 약 3.58% 통신주 좋아 보입니다. 현대제철 오늘 철강주가 움직였는데요. 현대제철 오름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어땠나요? 포스코 지나왔나요? 포스코도 8,500원 3% 올랐군요. 철강주가 오늘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쭉 내려가서 보는데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한번 또 쭉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보니까 오늘 가수에는 없었던 걸로 보이죠? 삼성전자 1300만 주, 한 1500 정도 돼야 되는데 오늘 소폭 줄어들었네요. 하나투자증권 이게 뒷북 치고 있습니다. 7,790원. 7,000원 언저리가 매도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HMM이 눈에 띄고요. SK 하이닉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500만 주, 600만 주였는데요. 지금 380만 주 좀 하락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LG 디스플레이 오늘은 또 500원 하락했고요. SK텔레콤 거의 190만 주 액면분할했는데 반면 거량이 생각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군요. 메리츠증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기아차 130만 주 거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NH투자증권 증권주가 이제 쓸데없이 고개를 내밀고 있군요. 미래에셋증권도 뒷북 치는 거예요. 증권주는 이제 물량 줄이는 게 저는 맞을 거로 보여집니다. 해외 차트 봐야죠. 원달러 환율 제가 시작하기 전에 펼쳐놨습니다. 오늘 3원 하락한 1180원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왔죠. 1160원대에서부터 1190원, 그러니까 1600원대에서부터 1800원대 사이에서 움직일 걸로 보여져요. 시간이 갈수록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납회 때 또는 연초까지 해서는 조금 원화 강세,
네, 원화 강세. 이 환율은 좀 내려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환율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무난하게 흘러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우존스죠. 어제 다우존스가 좀 밀렸어요. 다우존스는 0.08이니까 약보합세. 장중에 잘 올라갔어요. 막판에 밀어버리더라고요. 막판에. 제가 뭐 자다 깨다가 이렇게 봤는데요. 뭐 제가 마지막 봤을 때까지만 해도 플러스가 높았는데요. 새벽에 보니까 장 끝난 다음에 보니까 4시 이후에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막판에 쫙 밀리면서 끝났어요. 좀 섬찟했습니다. 큰 걱정은 안 되고요. 거래량 꾸준히 수반되고 있죠. 뭐 그 지표들 MACD, 소나 뭐 좋아 보입니다. MACD는 골든 크로스 걸려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소나는 핑크빛선 위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핑크빛선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 신호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MACD가 매수 신호 나와 있으면서 골든 크로스 이후 빨간 선이 파란 선 위에 있으면 일단 좋은 거 매수 신호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소나는 핑크빛선 위에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수 신호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조금 MACD가 소나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표도 좀 선행성 있는 지표가 있고 후행성 있는 지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걱정할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나스닥은 2.47%, 얘도 막판에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장중에 잘 나갔었어요. 막판에 쫙 밀어버리는 걸 봤습니다. 좀 조정은 이어지겠으나 제가 보기에 연초에 큰 힘을 발할 걸 보여줘요. 12월 달 배당에서 나스닥이 뭐 수익까지 수반되는 종목들이 나스닥에 있지는 않겠죠? 안정성과 수익성까지 가지고 있으면 뭐 S&P 500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나스닥은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많이 있는 종목이라 연초 장세 때 힘을 발휘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밀렸으나 뭐 큰 걱정은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누차 말하자면 미국 시장 걱정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장중에 고점을 못 갔나요? 4743인데 고점이 4731이군요. 좀 아깝긴 하네요. 얘도 막판에 밀렸어요. 근데 뭐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직전 고점 시도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 시간 현재 해외 증시요. 독일 0.67% 하락이고요. 영국은 뭐 약보합세, 러시아는 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어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보는 것도 재밌지 않나요? 오늘 주말이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중 어저께 시황할 때 15,700 언저리에서 움직였었거든요. 여기서 움직인다 했었는데 위에 장중에 좀 올라갔다가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밀리면서 끝났어요. 오늘 이 시간 현재 유럽 증시가 플러스보다는 좀 마이너스가 많아요.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모두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뭐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한국과 말레이시아, 대만과 인도네시아만 오늘 오름세 보여줬고 일본, 중국, 뭐 홍콩, 싱가포르 모두 하락세 보였습니다. 뭐 등락이 엇갈리고 있어요. 오늘 이거 봐서는 뭐 미국 증시도 뭐 큰 변화는 없을 걸로 판단되는데요. 누차 말하지만 우리가 뭐 미국 증시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조정 후에 제갈길 금방 갈 걸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 초반 조금 어려울 걸로 판단됐고요. 이번 주 수요일날 지나고 나서 뭐 좋아질 걸로 봤는데요. 실제로 어쨌거나 좀 소폭 좋아지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이때 모양이 참 안 좋았어요. 요때 연말 장사 쫙 나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않고 쭉 뻗었어야 되는데 이거 연기금 아주 목숨을 걸고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뭐 선거 후보자 선출 뭐 그 무렵이겠죠. 왜 그때 연기금이 이렇게 목숨 걸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오늘 등락인데요. 막판에 쭉 매수와 거래량 쭉 늘어났죠. 외국인 매수입니다. 외국인이요. 오늘 막판에 5,300이잖아요.
이 무렵에 한 2,000대였어요. 이거 5,000까지 올라간 얘기는 막판에 한 3,000억 정도가 매수 들어온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주가지수 3,000포인트 전후해가지고요. 외국인들이 진짜 줍줍 싹 걷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오늘 또 5,200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대로 다 가져갔어요. 장중 한때 연기금이 한 거의 300억까지 매수를 보이다가요. 막판에 54억 매도를 했거든요. 거의 300억 이상 팔았어요. 연기금이. 막판에 사는 게 진짜고요. 막판에 파는 사람들은 의도가 안 좋은, 뭐 의도라기보다는 별 영양가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판에 물량을 확 걷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주가지수 3,000포인트는 엄청 저렴하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게 개인 투자자들 팔고요, 기관도 팔고 하는지, 왜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뺏기는지, 외국인만이 한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배당 실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당 실적 좋을 걸로 판단되고 내년도 한국 경제 좋아질 걸로 가장 보는 것 같습니다. OECD 내에서 한국 경제 성장이 지금 탑3 안에 들어갈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 주가 사는 것보다 우리 한국 시장 주가 사는 게 훨씬 더, 요즘 말하면 가성비가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발 팔지 마세요. 12월 달에 주식을 왜 팔아요? 이때 팔아야죠. 여름 앞두고 이때 팔아야 되는 거지. 왜 12월 달에 주식을 팝니까? 연초도 남아있는데. 잘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겁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연기금 이거 없었으면 누차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도 아픈 게, 이게 쭉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요 뭉친 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거는 이제 세계적인 코로나 변이 때문에 전 세계가 이만큼 밀렸던 거고요. 한 주일 정도. 요 뭉친 거 요만큼이 쭉 퍼졌었어야 되거든요. 이거 아주 연기금이 죽자 살자 매도한 거 아닙니까? 의도가 불선한 거죠. 이때 쭉 퍼졌으면 여러분과 나는 연말장사에 행복하게 보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저도 지금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MACD 이동평균선이죠. 주가하고 이동평균선 이 정도 많이 뭉쳐 있죠. 이 정도 많이 뭉쳐. 이격이 쭉 벌어졌다가, 그렇죠? 뭉쳐갔다가 또 다시 뭉쳤다가 하락하고 다시 또 뭉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뭉쳤으니 이제 연말 납회 때까지 12월 배당 투자 장세 플러스 연초까지 해서 한번 쭉 뻗어갈 걸 판단돼요. 연초까지 해서 제가 보면 3,200에서 3,000 고점 요 사이, 3,200에서 3,300, 지금보다 3,000이니까 한 10%의 수익률 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3,300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1월 중에 3,200서부터 3,300, 요때 가지 못했던 거 아마 납회 때 하고 연초까지 이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물량 줄이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연말장세, 여러분께 연말장세 했는데, 그건 제가 진짜 사과드립니다. 우리나라 연기금이 이렇게 장난칠 줄 몰랐어요. 요 기간이죠, 요 기간. 요때부터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쭉 올라갔었어야 하거든요. 요만큼 못 올라간 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연말장세 10월 초부터 11월 중반까지 연말장세 있다고 했는데 증권지수 주도할 걸 올라갈 걸로 봤는데 실망한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때 제 구독자분, 그나마 없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떠나셨어요. 하루하루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돼가지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는 또 연기금을 장난칠까요? 오늘도 물론 막판에 한 3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대신 이제 외국인이 3천억 매수할 줄을 몰랐겠죠. 막판에.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 12월 연말, 12월 말 내년 연초까지 해서 3,200 최소한 위에 가지 않겠나.
10% 이상 수익률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봉 차트요. 오늘 골든크로스 기대했었는데 생각만큼 오늘 주가가 많이 뜨질 않아가지고 골든크로스는 안 걸렸고요. 뭐 100% 다음 주에는 골든크로스 걸릴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써요. 그냥 얼마 포인트도 안 나요. 그냥 1포인트, 1포인트 정도 차이, 1% 차이입니다, 지금. 빨간 선과 파란 선, MACD고 MACD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거의 골든크로스 그냥 직전. 다음 주에 주가가 옆으로 횡보만 해도 골든크로스는 자동적으로 걸린다고 보면 돼요. 언제부터 대두했느냐면 2월 달이니까 지금 10개월 만에 골든크로스 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1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이 얼마있냐면 3051이에요. 아마 다음 주 초에 3051은 넘어서지 않을까. 이동평균선 상으로 21선상을 올라설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라선다는 얘기는 7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20주 이동평균선 다음 주에는 올라설 걸로 판단되고요. 한번 올랐으면 최소한 그래도 한 4주, 5주는 아무리 나빠도 4주, 5주 이상은 20주에서 머물지 않을까요? 3200, 3300까지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기대 좀 하시고요. 이게 자연적인 흐름인데 본의 아니게 또 제가 누차 말하는 외부적인 어떤 호재가 한번 터져준다면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종전협정이에요. 뭔가 남북관계라든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가 내년 연초에 그 설날 앞두고 떡값을 한번 장세를 마련해 준다면 대형 호재가 한번 터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유동성 장세죠. 50조 원 푼다, 100조 원 푼다. 사나이가 한번 푼다고 말했으면 풀어야지.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푼다고 했으면 풀어야죠. 50조 풀면 전 국민이 100만 원씩인 것 같아요. 100만 곱하기 5천만 하면 아마 50조인 것 같습니다. 100조 풀면 1인당 200만 원인 것 같아요. 푼다 했으면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 안 풀어요? 재방송 등 넣으신 분들 중에서 꼴통 안 계시잖아요. 기득권 없잖아요. 그렇죠? 종부세 내는 사람 있으면 재방송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종부세 안 내는 사람들만 재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안 내시는 분들은 많이 나눠줄수록 좋은 거예요. 이 다음에 뭐 대한민국 세금이 모자라니까 세금 좀 내라 그러면 그때 내면 되죠. 100만 원 받고 예를 들어서 20만 원 내면 되겠죠. 그때 걱정 없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돼요. 대한민국이 어느덧 세계 강대국이 됐잖아요. 7대 강대국, 8대 강대국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받아도 돼요. 현대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보기엔 걱정할 거 없는 걸로 같아요. 전 지지난주 조금 걱정됐고요. 근데 지지난주가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사실 걱정을 했는데 월화수목금 이 정도면 이건 종목이군요. 종합주가지수 이번 주 잘 버텼잖아요. 잘 버텼잖아요.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월화수목금 잘 버텼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플러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이제 납해 놔두고 오늘이 17일이잖아요. 18, 19, 20일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납해 때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배당 투자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외국인만 지금 배당 투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 물량 다 뺏기고 있고 기관도 뺏기고 있어요. 개인이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달에. 누차 말하지만 이때 파는 거예요. 여름 앞두고 이때 여러분께 팔려고 했잖아요. 24만 원, 24만 5천 원. 또 25만 원 가면 팔자 그랬잖아요. 근데 25만 원까지는 안 갔어요. 24만 9천 원까지 갔다 왔군요. 재수없이. 근데 겨울에 지금 12월 달에 왜 팔아요? 파는 거 아니에요. 언제 팔아요? 이때 팔아요. 1월 초에 팔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3월 달부터 했는데 이때인가요? 이때만 해도 제 조회수가 뭐 500명 이상 나왔었어요. 이때는
시장이 좋아가지고 시장 나빠지면서 많이 떠났어요.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보니까 다른 방송에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때 같이 즐거움을 나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은혜를 갚는 건지. 근데 저는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빠져나갔는데요. 저와 이제 뭐 많이 또 들어오겠죠. 뭐 조회수는 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좀 구독자만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도 1000명까지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 되면 네, $10 준대요. $10. 10,000원 준답니다. 현대차입니다. 보합이에요. 네, 오늘 운수장비 안 좋았죠? 보합이에요. 얘들이 지금 수출이 안 돼서 그런가요? 반도체 없다고 계속 생산도 안 된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당은 주겠죠? 이게 밀린 거는 왜 밀렸나요? 외국인들이 샀을 것 같은데 기관이 팔았나요? 개인이 팔았나요? 왜 팔죠? 모양은 안 좋으나 그래도 21선 위에서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요. 안 빠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좀 올라갈 걸 판단이 됩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다음 주에는 좀 양선 나오지 않을까요? 얘는 뭡니까? 11월 초부터 골든 크로스 걸려가지고 3월부터 데드 쭉 나오다가 11월 골드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연명하고 있군요. 연명. 이때부터 계속 그래도 뭔가 살아보려고. 근데 OBV가 지금 쫙 뻗었네요. 그렇죠? 이거 봐서는 주가가 여기 수준이네요. 여기 24만 원까지 지금 OBV는 주가는 헤맸는데 OBV는 쭉쭉쭉 올라갔어요. 누가 매집하는군요. 여기서 물량은 계속 받고는 있는데 누군가 매수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계속 매집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물 좀 마실게요. 현대차 가지고 뭐 단타 치는 거 아니잖아요. 주봉 차트 지금 OBV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뭐 납회 때까지 12월 막 열흘 남았어요. 이제 열흘 남았고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남았고 1월 초까지 해서 한번 좀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제가 길게 본다면 이 상승에 따른 이격이 이미 다 좁혀져 가지고 만났습니다. 이격 주가하고 5, 10, 20주, 60주 동평균선 이격이 컸잖아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운 횡보세를 보이면서 지금 다시 만났어요. 1년 가까이. 1년 뜨고 1년 조정 거치고 내년에는 뭐 더 나빠질 일 있을까요? 좋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1월 초에 파시고요. 1월 5일 날 네, 파시고 뭐 다 팔지 마시고 절반만 파시고 내년에까지 길게 봐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차트는 네, 중장기 차트는 좋아 보이죠. 주봉은 서둘지 마시고요. 내년에 전 뭐 보니까 뭐 시장 나쁜 해 좋은 해 이야기 많은데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정권 바뀌잖아요. 또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NC소프트 03 네, 6570 이 안에 갇혀 있네요. 별 의미 없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빠지는가 봐도 천만다행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그냥 지옥에 빠졌었는데요. 이 한번 구해줬잖아요. 어쨌거나 여기서 뭉쳐있는 것 같습니다. 안 빠지고 이 안에 가둬놓는 것만 해도 어딘가 싶어요. 네. 그냥 놔뒀으면 모양이 안 좋을 뻔했는데 NC소프트는 제가 잘 몰라요. 그냥 NC 구단, 야구단 그거밖에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종목을 저기 코스닥에 있는 것만 알고 있었었는데 언제 거래시장에 올라와 있군요. 연초엔 좀 반등할 수 있겠죠. 얘도 뭐 첨단주, IT 관련주인가요? 옛날 같지 않나요? 연초엔 좀 올라가겠죠. 오늘은 밀렸나요? 장중 내내 마이너스를 보였던 모양이군요. 아직 21선 위에 있잖아요. 뭐 21선 깰 수 있겠지는 뭐 깰 수 있을까요? 깨진 않을 것 같고요. IT 관련주고 배당 잘 주겠죠.
SK 하이닉스. 일단 1월 5일까지 일단은 계속 고해 보십시오. 1월 5일까지는. 밑에 OBV 보니까 물론 주가도 올라갔으니까 OBV도 뭐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준 것 같습니다. 주봉 좋아지고 있죠? 3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11월 초부터 골든크로스 걸려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깨끗하잖아요. 골드, 데드, 골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아주 모양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는 에너지 축적 기간, 주가는 급속히 빠졌는데 MACD 거의 횡보하는 모습, OBV는 올라가는 모습, 그렇죠? 요 기간 동안에 에너지는 축적됐다. 그 축적된 에너지가 지금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절반 이상 반등했어요. 네. 일단 연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편하게 방송 들어주세요. 저도 편하게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많이 올라왔죠? 어제도 한 봤었는데요. 네. 큰 걱정거리 없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냥 지구가 종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기대했었던 건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당 많이 줄 것 같아요. 이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가 대한민국 LG 디스플레이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독보적인 존재로 보면 되겠어요. 가치주. 뭐 연초까지 해서 최소한 뭐 25만 원 이상 가지 않을까요? 이 언저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22만 3천 원인데 1월 초까지 해서 이 가격대 이상 일단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1차 목표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정도 올라오면 뭐 손해본 사람 없지 않겠어요? 여기서 샀다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볼까요? 지금 LG전자하고 현대차하고 참 재미없이 움직이고 있죠. 제 방에 이렇게 종목별로 어떤 종목 가장 많이 검색하나 검색해서 제 방에 찾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현대차 검색하다 보면 여러 유튜버 사이트가 뜨겠죠. 그 중에서 이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보면 현대차 가지고 많이 검색해서 오는 분들, 두 번째가 LG전자더라고요. 왔다가 뭐 시황이 마음에 안 드는지 그분들이 다시 안 오는 건지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셨으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하세요. 제가 1000명까지만 좀 구걸하겠습니다. 그동안 구걸 안 했거든요. 900명 되니까 제가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1000명 만들어서도. 네, 10,000원 벌고 싶어서 그래요. 네, 10,000원 벌고 싶어서 구걸하는 겁니다. 여긴가요?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두 칸 올라갔다가 두 칸 내려갔다 그런가요? 네. 얘도 1월 5일까지 지켜보시죠. 뭐 모양 어쨌거나 이때보다 낫잖아요. 21선 위에 있고 그래도 지도 21선 이하로 안 갈리고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다음 주부터는 배당 투자 들어올 테니까요. 뭐 큰 걱정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배당 투자 플러스 연초 장세까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1월 5일날 정도. 그래서 연초 가게 되면 여러분께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분할 매도 하시죠? 라는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께 제가 매도 신호 좀 분할 매도 하시죠? 한 건 6월달, 7월달 밖에 없었어요. 여름 장사 앞두고 좀 파시죠? 이때 계신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한 분이라도 계시겠죠? 그리고는 뭐 여러분께 뭐 매순위 매도로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팔라고 했지 이때 팔란 말은 못 하잖아요. 이때 팔라고 그랬는데 이때 팔란 말은 못 하잖아요. 제가 이때 팔라는데 안 팔았는데 이때 팔라고 그러면 파나요? 팔겠죠. 이때는 안 팔아도 이때는 팔겠죠. 이때 팔면 물량 뺏기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이때 팔았는데 지금 사람은 살까요? 진짜로? 배당 받으시고요. 1월 초에 파세요. 다 팔지 마시고 또 분할 일부만 파세요. 한 절반 정도만. 현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살만한 종목이 또 생기잖아요. KB금융이 참 며칠간 좀 헤비작거리더니 그냥 또 본색으로 또 나타냈군요. 뭐 6만원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직전 고점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닌 것 같고, 얘도 1월 5일까지 지켜보면 꽤나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전혀 걱정이 안 되고요. 배당 잘 주겠죠?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제가 이 스타뱅크에서 근무했었잖아요. 좋은 회사예요. 직원들이 탄탄하고요.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리는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 증권사 증권쟁이들은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인데 요즘에는 그 시간대도 장이 열리잖아요. 이제 본사, 영업점 말고 본사 직원들은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인데, 증권사 직원들은 제가 근무할 때는 11시 반에 나갔는데, 요즘에 여의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11시 10분부터 나오더라고요. 11시 반에 가면 식당이 이미 줄이 쭉 서 있어요. 요즘에 11시 10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시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은행 직원들은 12시면 12시에 딱 일어나요. 그리고 1시 전에 이미 앉아가지고 근무할 자세를 딱 갖추고 있어요. 놀아도 의자에 앉아서 놀아요. 좀 답답하긴 한데 하여간 자리 잘 지키고요. 다들 성실하게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요. 기아차 물량을 좀 계속 윗골이 담궈보니까 물량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나빠 보이지 않죠? 얘도 2만 1,000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갔으면 거의 5배 아닙니까? 5배 뜨고 횡보 아닌가요 이거? 10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갔다가 84만 6천 원이잖아요. 15% 빠진 거예요. 500% 상승했다가 지금 15% 조정 거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 빼고 나면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을. 8만 원, 9만 원 조정. 이때 산 사람들은 자숙하시고요. 네, 자숙. 8만 원, 9만 원에서 1년 동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다시 뭉쳤잖아요. 이렇게 큰 이격이 다시 뭉쳤잖아요. 이때 데드크로스 걸렸는데요. 지금 뭐 골든 데드 뭉쳐있죠?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뭐 OBV도 뭐 꺾이는 모양새는 안 보이잖아요. 중립. 네. 걱정은 뭐 크게 걱정은 되지 않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 기아차도 길게 봤을 때는 내년 이맘때는 지금 가격보다 헐 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어느 후보께서 지금 3천인데요. 임기 기간 중에 5,000포인트를 얘기했어요. 좀 겸손하게 말한 것 같은데 그래도 3천에서 5천을 간다는 얘기는 몇 퍼센트 올라가면 70%가량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1년에 몇 퍼센트씩 올라가나요? 10%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은행에 예금한 것보다 훨씬 낫죠? 은행 예금하면 뭐 1.몇% 주는데 그래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제가 보기엔 10% 이상씩은 올라갈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네, 10%씩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주식이 그만큼 시장이 좋고요. 한국 경제가 그만큼 좋아요. 예전에 747 외친 그 사기꾼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주가 지수 2,000포인트였는데 월박 차트 가져야 되겠죠? 언젠가요? 2007년도 선거 때였나요? 이때죠, 이때. 이때 물려줬으니까요. 2,000포인트 딱 올라간 거 보고 747 외친 사람 있죠, 747. 그 7자가 아마 세계 7대 강국, 지금 됐죠, 10년 지난. 그 4자가 이제 1인당 4만 불 GDP 만들겠다. 이때 2만 불도 안 됐을 텐데 15,000불에 됐을까? 근데 4만 불 만들어주겠다. 왜? 나는 경제 대통령이니까. 747의 마지막 7자가 아마 7,000포인트 아닌가요? 나 그걸 모르겠어요. 마지막 7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747. 앞에 있는 7자는 세계 7대 강국, 가운데 4자는 1인당 4만 불.
뒤에 있는 7자가 747의 세 번째 7자가 아마 주가에서 7,000포인트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근데 현재 주가 지수 3,000인데 임기 중에 5,000포인트 얘기했습니다. 소박하게 얘기했어. 소박하게. 근데 저는 뭐 그 이상 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 사이에 뭐 당장이라도 내년 초에라도 중전협정되고 평화협정 맺으면 제가 보기엔 앞으로 5년 안에 40포인트도 갈 걸로 봐요. 저는. 만은 좀 심했나요? 뭐 그 이상 저는 훨씬 더 3,000포인트니까 뭐 더블만 잡고 6,000원 안 가겠나 싶어요. 네. 평화협정 되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 투자가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어떤 그 리스크적인 지리적인 리스크만 없어지면 많이 들어올 걸로 판단돼요. 여행도 많이 올 것이고 유학도 많이 올 것이고 K-뷰티, K-언어, K-푸드를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 올 걸로 보여집니다. 빨리 종료협정만 됐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좀 도로도 놓고 철도 놓고 여러분들이 만주로 시베리아로 철도 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류 이동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5년 안에 이루어지겠죠? 삼성전자 그거를 반대하는 애들은 뭐 누차 말하자면 나카무라 사상아들이에요. 일본 애들은 반대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이 반대하는 거는 나카무라 사상아들이든지 나카무라한테 허벌나게 터졌던 애들인지 얻어맞아서 변한 놈들 아니면 나카무라 사상아인지 잘 파악하면 됩니다. 그 DNA가 꿈틀꿈틀하겠죠. 삼성전자 나빠 보이지 않죠? 고생했죠. 2월달에 대도 걸려가지고 작년 11월달에 골드 연말 양세 연초까지 이어졌다가 2월달에 대도 쭉 고생했어요. 10개월간 조정 거친 고생한 다음에 뭐 지지난주 11월 말에 골든 크로스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닌가요? 다음 주 이제 긴 장대 한 사람 나와주면 좋겠네요. 8만원 돌파하는 거. 요 장대 음선이 있으니까 장대 양선 한번 쭉 나와줬어. 요 고점만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점이 82,400원이네요. 네, 82,400원짜리 고점 한번 딱 다음 주에 나와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고생할 텐데 10개월간에 이격이 크니까 당연한 거치는 조정이죠. 다시 뭉쳤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죠. 주가란 건 주가 이동평균선은 흩어졌다가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하는 거예요. HMM인가요? 얘도 큰 의미는 없으나 여기 35,000원 38,000원 35,000원 38,000원 가려고 그러나요? 오게 되면 이 정도 35,000원 1.5배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욕심낼 수도 있겠죠. 38,000원까지 이게 37,500원이군요 35,000원 37,500원 뭐 배당 많이 주나요? 배당 많이 주면 오겠죠. 35,000원까지 그 이상은 무리일 거예요. 네, 37,500원 이상은 무리일 걸로 판단됩니다. 너무 무거워요. 무게가. 아모레퍼시픽 코로나가 다시 4단계로가 발표가 되니까 얘가 또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질 않는군요. 코로나 안 볼래요. 네, 또 저기 서울특별시 네, 생태탕밖에 또 생각이 안 나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는지. 000 현대건설입니다. 좋아지겠죠? 너무 많이 빠졌네요. 좋아지겠죠.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걸로 보여지네요. 다른 거 비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한 발 좀 느린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연화 돼서 뭉친 다음에 올라갈 것 같으네요. 뭉치는 거.
뭉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인가요? 여전히 안 좋군요. 뭐 계열사 뭐 상장한다고요? 이건 뭐 언제든지 이건 뭐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언제든지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양 진짜 안 좋네. 배당은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쳐다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뭡니까? 별이 3개가 딱딱 떠가지고 원래 3개죠? 이런 걸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죠. 삼성. 별 뗐다 딴 이게 원래 상투에서 나오는 형태인데 바닥에서 이런 게 나오는군요. 더 이상 안 빠지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만 원에서 올라가겠죠. 연초까지는 그래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 올라가겠네요. 네. 21선에서 버티고 있고 지표들 괜찮아 보이고요. 배당은 많이 줄 걸로 판단됩니다. 이건 장대 양선, 이건 바닥이에요. 강력한 바닥 신호. 아직까지 돌아선다는 기미는 안 보이나 그래도 뭐 무리 없이 직전 고점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35,000원까지 연초까지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인가요? 얘는 주봉이 무겁네요. 네, 전체적인 모양새가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겁습니다. 현대건설 받고 통신주, SK텔레콤 이게 IT 관련 중에 가장 대장주죠. IT 관련이 대장주인데 고점을 벗겼네요. 12월달까지는 묶어놓을 줄 알았는데 고점 벗겼군요. 연초까지는 아마 이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IT 그러면 통신주고요. 통신 중에도 대빵이 SK텔레콤이잖아요. SK텔레콤이 아마 IT 관련주 나를 따라라 내년 연초 1월 중순까지는 아마 이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KT 시작했어요. 얘네들은 이미 시작했네. 이제 시작했네요. 네. 다음 주에 골든크로스 걸릴 것 같고요.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네. 계속 고생한 종목. 이제 지루했었는데요. 탄력도 없고 지루했었는데 이제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U+ 봐야 될까요? 뭐 KT나 SK텔레콤이나 모양이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LG U+, 어이구 시작했네요. 저기 SK텔레콤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제는 KT, 오늘은 LG U+가 호응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IT 관련주들이죠. 배당도 줄 것이고 얘도 다음 주에는 골든크로스 걸리겠네요. 그럼 언제까지 가져가요? 얘들은 다음 1월 중순까지 첨단주잖아요. 1월 중순까지 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다음 주면 골든크로스 걸릴 것 같아요. 지금 14,450원이잖아요. 뭐 직전 고점은 넘길 걸로 보여지네요. 16,000이죠? 넘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을 제가 얼마까지 간다 말하긴 고점 가래 안 가래보다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1월 중순까지 간다면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잖아요. 16,000원은 직전 고점은 돌파 시도하겠죠. 돌파 시도하겠죠.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볼게요.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올라가야 전체상을 살리는데 얘가 올라가야 남북 중정협정이 뭔가 나타나는데 윤곽이 나타나는데 평화협정이 나타나는데 자손 대대로 발 뻗고 잘 수가 있는데 얘가 올라가야 돼요.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남북 관련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수혜주예요. 남북 관련주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남북 관련주라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네, 이때군요. 네, 이때 2018년도에 빵. 이때가 뭐 저기 임진각에서 만날 때인가요? 빵. 이때는 저기 뭡니까 이게 백두산 갈 때였나요? 뭐 하여간 그랬습니다. 네. 싱가포르 회담 때 직전했나요? 좋았잖아요. 3배 떴잖아요. 3만 원이 9만 원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종전 협정이 제가 보기엔 뭐 내년 초에는 한번 뭐 지금 뭐 밑에서 움직이고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가능하면 연말에 좀 크리스마스 선물로 좀 터뜨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용해요. 주가가 미리 안다면 약간 꿈틀꿈틀 할 텐데 지금 이거 봐서는 전혀 그럴 기미가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빠요.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미포조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여기 네, 중공업 관련주 조선업종도 관심 있게 보세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또 올랐군요. 2.23%. 오. 뭐 안 빠지고 버티고 있으니 예쁜 거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인데 내년을 본다면 저는 현대 비포조선, 삼성중공업 있고 두산중공업 있지만 나 걔네들은 조금 그동안 올 1년간 주가를 지켜봤을 때 믿음이 좀 안 가는 종목들이고요. 현대 미포조선 쪽을 오히려 더 관심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현대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뭐 나빠 보이지 않죠? 6월부터 대도 나왔다가 이 정도면 이제 뭉쳐 있는 거고, 그렇죠? 다 만났잖아요.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 내년 연말 이맘때 1년 후에는 좀 많이 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점 벗기겠죠. 네, 10만 원 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엔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관심 계속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8만 원 돌파할 때 그때는 따라가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얘가 꿈틀거리면 따라가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얘네들 움직일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부터 시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이제 매수 시점가 온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얘기한 건 이제 10월 초 전후에서 연말장세 시작되니까 연말장세 때는 주로 증권주가 움직입니다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차 말하지만 연기금 어찌하겠어요. 증권주 그 하나투자증권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댓글도 봤는데 증권주가 월봉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일봉이죠. 오늘은 또 1% 올랐군요. 대충 전 이 정도가 아니겠나 싶은데 왜냐면 증권주가 연말장세 끝났잖아요. 10월 초부터 올라갔다가 조정 21선까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거치고 쭉 올라갔었어야 돼요. 요게 못 올라간 거죠, 요게. 예, 이때는 전체 장세, 연말 장세, 연기금 횡포에 의해서 못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갔으면 직전 고점까지 갔죠, 이게. 뭉친 게 퍼졌으면 올라갔죠. 그쵸? 여기까지 갈 뻔했는데 예, 아직 축전사 연기금 팔아가지고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라도까지 와서 다행이긴 한데요. 근데 이 12월 달에 증권주가 이렇게 움직일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실적이 좋아서 배당을 많이 주는데 배당은 이게 3월 결산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다면 아마 내년 2월 달에는 2월 중순경에는 증권주 배당 투자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연말에는 뭐 큰 메리트는 없어요. 네. 이왕이면 네. 뭐 갖고 있어도 나쁠 건 없겠지만 뭐 연초장세 때 같이 뜨긴 뜨죠. 근데 배당 받고 뜨는 거랑 배당 안 받고 뜨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다른 종목 가지고 있는데 증권주를 갈아탄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내가 현금 있어가지고 뭐 살까 고민하다가 여러 개 중에 뭐 증권주도 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매수한다. 그건 나쁘진 않겠지만 네. 종목 바꿔서 증권주 살 건 아닌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굳이 산다면 내년 2월 달에 수익률 깨면서 뒤질 수 있고 그러면 증권주는 언제 사야 1년 중에 10월 초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중순에 팔면 되는 거예요. 올해는 못 갔어요. 네, 올해는 네, 연기금 장난치느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올라갔다가 조정 거치고 올라가는 게 맞았는데 이때 못 올라갔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간다 그래도 못 가가지고 있대요. 누차 말하자면 제가 지금 마음에 쌓여서 그래요. 지금 마음에 쌓여. 간다 그랬는데 안 가가지고요. 이때 구독자분이 많이 떠났었어요. 삐져가지고 조회수도 많이 줄어들고요.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증권주. 하나투자증권을 종목명을 다시 한번 보고요. 제가 그 7,000원인가요? 거기서 한번 좀 팔 때가 아니었니? 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투자증권 코드번호 한번 더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적어놨어요. 003530 7,000원 한번 갔다가 이때도 7,000원까지는 미치지 못했었군요. 6,940원까지 갔다 왔군요. 이때는 6,930원까지 왔다 오고, 야, 이게 7,000원에서 귀신같이 알고 여기서 딱 지키고 서 있었군요. 이 정도 같아요. 제가 보기 7,000원. 오늘 윗꼬리 길고 달고 내려왔잖아요. 내일은 반등하겠네요. 다음 주에는 7,000원 언저리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네. 7,000원 언저리. 네. 뭐 6,500원 서도 7,000원 사이 같지만 6,750원 이 사이로 한번 조금 욕심을 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걸 매도 시점을 잡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제일 좋으면 7,000원 언저리 같고요. 오늘 위에 길고 달고 내려왔잖아요. 단기적인 바닥 같아요. 네. 어제 낙폭 과다, 긴 장대 음선이죠. 요거는 단기 바닥. 다음 주에는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7,000원 언저리 단기 매도 신호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더 이상 궁금한 종목이 없지요? 이상 줄이면 될까요? 네, 이상 제가 금요일인데요. 시간이 벌써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시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주말, 휴일 잘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현재 영국이요 플러스로 돌아섰군요. 도일도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납니다.